자, 1.7절에 우리 극한의 엄밀한 정의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수업을 했죠.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또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 한 번만 더 이제 반복해서 하고 이 절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그다음 정의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다음 정의 보면 무한극한의 엄밀한 정의라고 되어 있죠. 무한극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극한값이 x가 어느 값으로 접근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발산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값으로 발산하거나 그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어쨌든 발산하는 경우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아래에 그림을 하나 보면 자,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 여기 A라고 하는 어떤 X값이 존재하는데 그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A로 근처로 감에 따라서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함수라고 했을 때 A 근처로 쭉 다가가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밖에 그려 놓진 않았지만 대략 예상하건대 지금 쭉 해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우리가 극한으로 한번 묘사를 해 보면 X가 A로 근처로 감에 따라서 fx는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막힌 어떤 값이라면 여기에도 어떤 수렴하는 값으로 써 놨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그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극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가까움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크다는 것도 사실 모호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만큼도 크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해야 되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m이라고 하는 어떤 큰 숫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라지 m은 어떤 사람은 10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이 라지 m은 주어지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적용하더라도 크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모호하니까 임의의 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임의의 m이라고 하는 양수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 m은 사실 좀 큰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이전 시간에 엡실론 얘기할 때는 엡실론이 뭐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0.1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작은 값을 대표하는 거였죠. 이 라지 m은 큰 값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m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m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선을 그려주면 y 이꼴 m이라고 하는 수평선이 나타날 텐데 자, 그러면 m은 이렇게 양의 값으로 임의의 값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것처럼 x하고 a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아질 때 이 m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의 관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m이 이제 이렇게 존재할 때 m이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자, m보다 큰 fx에 대해서 그럼 m보다 큰 fx는 m을 내가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면 그것보다 큰 어떤 fx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응하는 x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m을 그었을 때 이 함수랑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 그때 만나는 a의 근방이 존재할 텐데 그 근방을 우리가 델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만큼을 a 더하기 델타 아니죠. 여기가 델타가 되는 거죠. 근방이니까 델타 반경이 되는 거고 요 점이 바로 A에서부터 시작해서 델타만큼 간 거니까 A 더하기 델타가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요 근방을 우리가 델타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 역시 이 점은 A에서 델타를 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원을 그렸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반경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A를 기준으로 해서 A의 양쪽에 있는 구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생각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델타 반경 안에 있는 어떠한 X값들은 전부 다 대응을 시켜보면 내가 m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잡았을 때 그 m보다는 항상 다 큰 함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a에 아주 가까운 이 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이것에 대응을 한번 쭉 시켜보면, 그쵸? 이런 값에 대응이 되겠죠. 어쨌든 m보다 커지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m보다 큰 값에 대응하는 이런 델타 반경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m을 우리가 사실은 임의의 m이지만 사실 엄청 크게 잡아줘야 이것의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절대값 기호인데 굳이 0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언제나 0보다 클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그쵸, 극한에서는 우리가 x가 a 근처로 갈 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x가 a가 돼서는 안 된다는 아니지만 될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x가 a가 될 필요 없기 때문에 x가 a가 되는 순간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와 a의 차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a를 기준으로 해서 a 근방에 있는 어떠한 x값들과의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것이 델타보다 작아질 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와 a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진다면 그땐 어떻게 된다? fx는 항상 m보다 커지게 되는 이런 델타가 존재하더라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다? 라지 m은 주어지는 값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난 라지 m을 10만으로 잡았어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100만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떠한 주어진 m에 대해서도 그러한 델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 극한이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극한을 정의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예제 6번을 볼게요. 예제 6번이 아니라 예제 4번이네요.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자, 이 함수의 극한값이 무한대임을 증명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x가 0 근처로 다가가고 함수는 지금 x제곱분의 1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x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x제곱분의 1은 어떤 모양일까요? 우함수죠? 이분 펑션이니까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구조.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고 자, 생각해보면 x가 0 근처로 다가가고 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x하고 0과의 거리가 엄청 작아지게 되는 델타 값을 생각해 줄 수 있다. 즉 이렇게 델타 반경을 잡아줄 수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0보다는 크다. 자, 이게 지금 가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극한에서 x가 0으로 간다면 이것의 함수의 극한은 무한대야 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정에 해당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델타에 대응되는 즉 m이 주어졌을 때 델타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보는 거고 우리는 라지 m을 선택을 해서 어디다가 생각해 주면 될까요? 라지 m이 존재해서 양의 라지 m이에요. 이 m은 큰 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큰 수를 대략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y 이꼴 m이라고 하는 수평선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 수평선에 대응하는 요 x값 반경이 존재하겠죠. 요 구간이 그래서 요만큼을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델타라고 잡을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함수를 내가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친구는 라지 m을 이 정도 위치에다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라지 m이 이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x의 반경을 한번 또 생각해보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델타가. 지금 이렇게 잡은 m보다는 m이 더 커졌으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델타가
0을 기준으로 해서 더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델타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임의의 값인 거고 어떻게 주든지 간에 그것에 대응하는 델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주어진 라지 m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봅시다. 증명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일단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정의에서 시작해서 델타와 입실론의 관계를 찾은 다음에 델타 값을 내가 확정하고 나면 다시 한번 정의에 입각해서 증명의 방법대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정이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0과 x-0이 델타 사이에 있다. 즉 x와 0의 거리는 0과 델타 사이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델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 그러면 x의 절대값은 델타보다 작다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가정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가정에 의해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절대값 x는 양수니까 우리 양수 두 개 비교했을 때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으면은 양변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제곱하면 x의 제곱이 되는데 절대값에 바뀌어도 상관없죠. 양수니까. 그리고 델타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 가정을 이용해서 델타와 이 라지 m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앞 시간에 부등식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연습을 했죠. 그러면 x제곱분의 1은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기 x제곱이 있으니 그쵸? 역수를 취하면 이 함수의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분의 1하고 델타 제곱분의 1하고 해서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되고 이때 내가 원하는 건 뭔가요? 그쵸? x가 0과의 거리가 이렇게 델타 반경 내로 줄어들게 되면 이 거리를 생각하게 됐을 때 그때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잡은 m보다 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로 잡으면 된다? 그쵸? 라지 m으로 잡으면 내가 생각하는 이 함수가 이 m보다 커지게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델타랑 m의 관계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델타 제곱분의 1이 m으로 잡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 극한을 엄밀히 정의할 수 있으니까 델타 제곱은 m분의 1이 되는 거고 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델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델타는 어떤 값과 어떤 값과의 거리잖아요. 거리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양수밖에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양수만 생각해도 돼요. 즉 루트 m분의 1이 된다. 양수 값인 거죠. 주어진 양수.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보면 자, 이건 스케치고요. 여러분 이제 증명을 할 때는 자, m이 주어졌다. 자, m이라고 하는 어떤 양수값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 내가 쭉 스케치를 해보니까 델타를 뭘로 잡으면 충분하더라 라는 거예요. 델타를 루트 m분의 1로 선택하면 잡으면 어떤 상황이 된다? 그쵸? x가 0과 거리가 델타보다 작아지면 즉 이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요. 0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x랑 0과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는 얘기는 델타가 요만큼일 때 그 사이에 있는 x값들, 즉 x와 0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것. x가 만약에 여기에 존재해도 0과의 거리는 델타보다 작은 거죠, 거리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된다?
x의 절대값은 델타보다 작고, 그러면 x제곱은 델타 제곱보다 작고, 그러면 x제곱분의 1은 델타 제곱분의 1보다 크니 이것을 라지 m으로 잡았다. 그쵸? 따라서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1의 극한값은 무한대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은 사실 이렇게 몇 줄이면 끝나고,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델타랑 m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극한할 때 델타와 엡실론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좀 어려운 거지, 증명은 여러분 이렇게 서술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까지 쭉 연습을 해봤는데 조금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는 열심히 계산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이게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의 2번만 한번 살짝 봅시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fx가 극한이 a 근처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진다 라고 하는 이것의 정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와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어떤 a라는 값이 있다. 그런데 a 근처로 이렇게 어프로치함에 따라서 함수의 값은 어디로 커지고 있냐면 음의 무한대로 쭉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a를 기준으로 해서 값은 정의되지가 않고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때는 정의를 할 때 엄청 작은 값을 하나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n이라고 표현한 거고, n은 이제 음수가 되겠죠? 지금 x축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엄청 작은 숫자로 발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작은 값을 하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즉 어떤 친구는 마이너스 10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임의의 n을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것과 관계되는 델타가 얼마가 될 것이냐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응하는 관계를 보면 n이 여기 있을 때 이 값에 대응하는 x 값들을 한번 찾아서 쭉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a 근처에 이렇게 근방이 생기고 대응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때 요만큼의 거리를 우린 뭐라고 볼 수 있다? 델타라고 보면 된다. 그쵸? 그래서 여기 끝값, 여기는 뭐다? a 마이너스 델타고, 여기가 바로, 아니죠, 여기가 a 더하기 델타가 되는 거죠. 델타 반경이라는 게 존재해서 델타를 내가 어떻게 잡으면 이 m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으로 보면 x와 a와의 차이는 델타보다 작아지는데, 그럴 때 fx, 이 함수는 이 m보다 작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x가 내가 잡은 델타 반경 안에 여기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쭉 대응시켜 보면 이렇게 대응시켜 보면 내가 아까 잡아놨던 m보다 함수값이 작은 것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조금 작아서 여러분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델타 반경 안에 있는 어떤 x값, 왜냐면 가정 자체가 그쵸, x랑 0과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파란색 요 반경 있죠? 요 반경 안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 x랑 대응되는 관계를 쭉 이렇게 가보면 결국에는 라지 n으로 잡아놨던 것보다 작은 함수값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놓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내가 잡은 m보다 fx는 항상 작아지게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델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극한의 엄밀한 정의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쭉 복습을 해보고요. 예제 2번은 우리가 같이는 안 했지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예제에 앞서서 하나 먼저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서 증명을 각자 한번 해보고 강의 노트가 아니라 강의 안에 요거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은 우리가 continuity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 continuous 함수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속의 정의부터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이 성립할 때 함수 f는 수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데 기호로 쓰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에서 연속이다.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좌변을 보면 자, 이것의 의미가 극한의 정의죠. 그러니까 x가 a 근처로 갈 때 fx의 극한이에요. 그렇죠? x가 a 근처로 갈 때 다가갈 때 fx의 극한.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변에 보면 fa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fa의 의미는 뭐냐면 a라고 하는 값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a의 함수값. 그래서 함수값. 그래서 fx의 극한값하고 a에서의 함수값하고 같게 되는 이런 상황일 때 a라고 하는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속의 정의니까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노트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f가 a에서 연속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세 가지가 다 만족될 때 연속이라고 하는 명제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f가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첫 번째, fa가 일단 정의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fa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a가 정의가 된다. 즉, fa가 일단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야지 얘하고 얘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을 때 우리가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가 이제 A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가 만족이 되나요? FA가 정의된다. FA는 뭐냐면 A에서의 함수값인데 A에서 정의되는 값이 지금 없죠. 비어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정의되는 FA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모양은 일단 FA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극한은 존재할까요? 극한은 존재하죠. 반드시 X가 A일 필요는 없었으니까 fx의 극한은 이렇게 다가가면 여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 근처의 값.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논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FA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이때에는 A에서의 함수값이 있나요? A에서 함수값이 여기 존재하죠. 그 다음에 X의 극한값이,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나? 자, A의 좌측에서 접근했을 때는 극한값이 여기 근처에 있겠죠. 그런데 A의 우극한으로 생각하면은 극한값은 여기 근처겠죠. 함수를 따라서 가다 보면. 그래서 두 번째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네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세 번째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만족되지 않으면 세 번째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연속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얘도 연속이 아닌 거고, 끊어져 있잖아요. 연속이 아니고 끊어져 있죠. 연속이 아니고. 세 번째 경우, 둘 다 존재한다고 해도 같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언제 이렇게 되냐면 이런 경우, 여기가 이제 A라고 했을 때 A에서 함수값은 여기에 존재해요. 그죠? 함수값이 여기에 뭐 L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은 L이다. 정의되는데, 두 번째, 극한값이 있느냐? 자, A 근처로 이렇게 좌우극한을 생각해보면 극한이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극한값이 존재해요. 요 근처로 가면 좌우극한 모두 똑같은 값을 갖는 거 알 수 있는데, 세 번째, 극한값하고 여기 함수값하고 다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도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되고 같을 때만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에서 4개의 함수들을 한번 보고 어디에서 불연속인지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번은 x-2분의 x제곱 빼기 x-2라고 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이런 함수를 뭐라고 했었죠? 유리함수 내지는 레셔널 펑션이라고 했었고, 그죠? 레셔널 펑션을 잘 보면은 일단 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의되기 위한 영역이 x가 2가 아니면 되겠죠. 분모가 0이면 나눠질 수가 없으니까 x가 2가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x가 2가 아닌 영역에서만 정의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x가 2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x는 2를 제외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가 아닐 때만 연속이다. 그러니까 x가 2에서는 불연속이겠죠. x가 2라고 하는 거에선 정의 자체가 안 되니까 x는 2에서 불연속인 거고, B번 문제 보면 fx가 x가 0일 때는 1이고 나머지는 x제곱분의 1이래요. 그러면 x가 0일 때는 1이고 여기 이렇게 함수값이 있고 나머지는 x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 보면 어디에서 불연속일까요? 여기는 지금 눈으로 봐도 그냥 다 연속이죠.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연속인데 0이라고 하는 점에서가 문제예요. 0이라는 점에서는 함수값은 1인데 그때 극한값을 생각해보면 x가 0 근처로 갈 때 함수값은 1인데 x가 0 근처로 갈 때 그때의 극한값을 생각해보면 이 값은 무한대로 커지는 거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죠. 앞절에서.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일단 존재하지 않네요. 발산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같지도 않죠. 그래서 연속이 아니다. 같다 뭐 다르다를 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극한값 자체가 일단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B번은 0에서 불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C번은 여기에서 보면은 A번의 함수랑 같은데 x가 2일 때 1이라는 값으로 정의를 해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f에 자, C번을 보면 2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이 f의 2라고 하는 거는 2에서의 함수값이고 연속인 걸 보려면 x가 2라고 하는 요 값 근처로 갈 때 극한값을 봐야 되겠죠. 근데 x가 2 근처로 갈 때는 요 함수를 써야 되겠죠. x가 2가 아닌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약분할 수 있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여기 분자가 x-2랑 x 더하기 1로 되고 약분이 되고 x 더하기 1이 남고 2를 넣어주면 3으로 가네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둘 다 존재는 하지만 1이고 3이니까 서로 다른 값이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다르니까 연속이 아니네요. 어디서 연속이 아니냐면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2에서 지금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에서 연속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D번은
fx가 가우스 기호로 이제 묶어져 있네요. x라고 했을 때, 자, 얘 우리 앞절에서 그림으로 그려봤었어요. 그래프 그렸을 때 계단 형태의 모양으로 끊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함수는 어디에서 불연속일까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0일 때는 0이고 쭉 가다가 1이 되는 순간 1이 되고 여긴 비어있고 그 다음에 2가 되는 순간 2로 점프하고 이렇게 이제 계단 형태로 쭉 올라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언제 끊어지냐면 모든 이런 정수가 되는 1, 2, 3, 4 이런 값들에서 뚝뚝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D번은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n이 정수일 때 우리 정수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했고 n이 정수일 때 이것의 극한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x가 n 근처로 갈 때 n이라고 하는 이 정수 근처로 가면은 좌우 극한이 아예 달라지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하나 차이가 나요. 그쵸? 1이라고 하면은 2라고 하면 2 근처에서 좌극한은 1이 될 거고 우극한은 2가 되겠죠. 높이를 봤을 때. 그래서 이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정수에서 그러니까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